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S그룹과 LNF가 합작한 대규모 2차 전지 전구체 공장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1조 원을 투자해 이 단계 공장까지 확장되면 연간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용 전구체가 생산될 계획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넘게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숨기려 문자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월세까지 내며 치밀하게 위장했습니다. 여자친구 가족조차 1년 가까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속아왔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농업인 교육관에서 로컬푸드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갖고 어양점 위탁계약 해지와 함께 향후 운영 계획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양점 조합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설명회가 10분도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LS그룹과 LNF가 합작한 대규모 2차 전지 전구체 공장이 새만금에 들어섰습니다. LS LNF 배터리 솔루션은 오늘 새만금 산단 509에 1단계 공장 준공식을 갖고 2차 전지 소재 산업 거점 육성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LS LNF 배터리 솔루션은 2단계 공장까지 모두 1조 원을 투자해 연간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용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문을 연 LS LNF 배터리 솔루션. LS그룹과 LNF가 합작해 투자를 결정한 지 2년여 만에 새만금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 준공식에는 LS그룹 구자은 회장과 LNF 허재홍 의장,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일겸 새만금 개발청장 등이 함께 새만금 2차 전지 거점 육성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생태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발굴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할 이곳 새만금 공장은 그룹 성장 사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작점이자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LS LNF 배터리 솔루션 1단계 공장은 4,1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509에 조성돼 양극재용 전구체를 연간 4만 톤 규모로 생산하게 됩니다. 2단계 공장은 6천억 원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12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며 700여 명의 직접 고용 효과도 전망됩니다. 공장 가동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의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장벽 극복과 중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구체에서 사실은 국산화를 해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K배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2차전지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특화단지 내에서 밸류체인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의 모든 2차전지 업체들도 함께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 새만금 투자협약기업은 24곳의 9조 원 규모, 2년 전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면서 양 날개를 달았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 새만금도 그 흐름에 발맞춰서 그보다 훨씬 앞서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한번 우뚝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아리백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K배터리를 선도하는 LS LNF 배터리 솔루션. 새만금이 2차 전지와 친환경 에너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의 젊은 공무원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통합전수교육관에서 2036 정책기획단 최종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관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제시된 아이디어를 보면 웨딩 페스티벌과 청소년 금융교육, 다이로움 환경센터 운영, 빗물바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10건입니다. 익산시는 부서 협의와 실현 회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 지역 아동센터 3곳에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특별돌봄 시범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아동센터의 정규 운영 시간 외에 틈새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평일 아침형 돌봄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 사랑의 아동복지센터와 파랑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저녁형 돌봄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두드림 지역아동센터가 선정됐습니다.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된 점포에서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34,000원 이상 구매 시 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됩니다. 농축산물은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용시장 수산물 종합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 전북도 생활임금이 3.3% 인상됩니다. 전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3% 오른 12,41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출자 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800여 명입니다. 이는 전국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2,100원가량 높고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권에 속합니다. 군산시가 자산을 관리한 새로운 시금고로 제1금고의 NH농협은행, 제2금고의 전북은행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금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군산시의 금고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시금고 지정을 위한 공개 경쟁 절차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은행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시는 이번 금고 선정을 통해 기존 체계가 유지됨으로써 시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 유효자금 관리 등 금융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시신은 무려 1년여가 지난 뒤 발견됐는데요. 이 남성은 범행을 숨기려 문자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월세까지 내며 치밀하게 위장했습니다. 여자친구 가족조차 1년 가까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속아왔습니다. 군산 조촌동의 한 빌라입니다. 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29일 이곳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빌라 안김치 냉장고.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여성과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범행은 1년 가까이 은폐돼 왔습니다. 이 남성은 시신을 방치하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김치 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숨겼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인 척했고 함께 살던 빌라의 월세를 내며 주변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사망 이후에 며칠간 그 상태로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다가 여기 이제 나중에 어떤 부패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김치 냉장고를 구입을 했고. 하지만 의심이 커졌던 피해 여성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년 가까이 통화가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에 경기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가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메시지로 대응하던 남성은 직접 통화하거나 얼굴을 보기 전에는 못 넘어간다는 경찰의 압박에 동거 중이던 여성에게 피해자인 척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를 하고 직접 대면해서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추궁을 하던 상황이었었고, 이 추궁에 압박을 느낀 피의자가 결국에는 같이 사는 여성분에게 범행 전모를 털어놓아서 다른 사람인 척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동거 여성은 이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남성은 자신의 주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주한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 다목적 무인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군 7공군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MQ-9으로 구성된 제431 원정 정찰대대가 군산 공군기지에 창설됐고 더글러스 J 슬레이터 중령이 부대 지휘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MQ-9이 상시 배치돼 이 무인기로 구성된 부대가 창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산기지에 배치된 MQ-9은 대북 감시는 물론 서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감시 임무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10대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군산 동백대교 인근 해안에서 A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6일 오전 6시 50분쯤 동백대교 인근에서 친구 B양이 바다에 빠지자 구조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었다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서 서쪽으로 4km가량 떨어진 곳에서 A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쯤 군산 소룡동의 한 주택가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같이 놀자는 말과 함께 어깨를 만지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을 또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의원을 3번째 소환해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식 차명 거래를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참호 보좌관도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현재 이 의원은 참 보좌관 명의로 3년간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에서 석임제 나들목 구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부 통제됩니다. 오늘은 군산 방향 상행선이, 내일은 목포 방향 하행선이 통제되며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15분 동안입니다. 통제구역은 국도 29호선으로 해 다시 고속도로로 재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제는 연말에 개통 예정인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익산시가 오늘 농업인 교육관에서 로컬푸드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양점 위탁계약 해제와 함께 공공성을 강화한 운영 계획을 설명하려 했는데요. 어양점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설명회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익산시가 농업인 교육관에서 진행한 로컬푸드 정책 방향 설명회. 익산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조합원이 아닌 전체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적은 농업인은 매장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운영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익산시가 지역 농민들에게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위탁계약 해지를 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50%나 되는 농가들이 500만 원도 벌지 못해요, 매출이. 그 농가들에게 수수료를 다 전면 없애겠다는 겁니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설명회는 채 10분도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설명회를 찾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설명회를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오셔가지고 여기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익산시가 형평성이 결여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어양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익산시의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닌 이번 기회에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설명회를 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저희는 이제 저희 주권을 찾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주세요. 조합원들은 익산시가 현 시점에서 어양점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공개하라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어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부실과 모현점, 정육 코너 비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오리혀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협동조합의 명예와 직매장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매장 손실을 일으켜 농민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행정의 이런 행동을 하는 행정의 의도는 무엇인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설명회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위탁 계약 해지 사유와 변화된 운영 방침을 공유하려 했던 익산시. 하지만 어양점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앞으로 대립 구도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에 호남권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400만 대를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특별교통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올 추석 때 호남권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456만 대로 예측됐으며 하루 평균 41만 대 수준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귀성길은 오는 5일, 귀경길은 6일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주까지는 추석 전날인 다음 달 5일에 최대 5시간 25분이 걸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추석 당일인 6일에 최대 7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도내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36만 대로 평소 토요일보다 2.2배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최대 49만 대의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광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실이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소아응급진료의 공백이 없도록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응급실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교대로 상주해 진료하게 됩니다. 익산 다이롬 구매 한도가 10월 한 달 동안 확대됩니다. 익산시는 10월 한 달간 다이롬 구매 한도를 기존보다 40만 원 늘린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센티브 제공률을 13%로 늘렸기 때문에 10월에 100만 원을 충전하면 1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정책지원 가맹점과 착한 가맹점에서는 자체 할인 혜택 10%가 더해져 다이롬을 사용하면 최대 23%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30일 완주 전주 통합 비전을 선포하고 8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전에는 완주를 중심으로 2040년까지 통합시를 만들고 100만 광역도시, AI 산업 기반 경제산업 중심도시 등의 미래 발전 방향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8조 8천억 원을 투자해 통합시 5대 메가 프로젝트 등 4대 전략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은 대부분 정부나 민간 자본 유치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도내 체불 임금이 4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인권 전북 네트워크에 따르면 도내 1,449개 사업장에서 4,064명의 노동자가 438억 9천여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 임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알트론이 있는 완주로 198억 원입니다. 이어 군산 65억 원, 익산 46억 원 순으로 체불 임금이 많았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11곳이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군산 풍경채 어린이집과 익산 초록나무, 아이동산 어린이집 등 11곳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은 108곳으로 확대됐으며 도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22%가 공공형으로 운영됩니다.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반별 운영비 월 40만 원과 아동 1인당 교육 환경 개선비 월 15,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법원이 오산초교 앞에 지으려던 종교시설을 허가하지 않은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지법은 대순진리회 성주회가 익산시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환경 보호 등 공익적 필요성을 토대로 이뤄진 익산시의 재량적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종교시설은 오산초교 앞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계획돼 지역 교육계와 마을 주민들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오늘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이용장려에 나섰습니다. 정은율 익산시장과 공무원들은 북부시장 등을 찾아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또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했습니다. 익산시는 10월 9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특별기간을 운영해 다이로운 포인트 만원 지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도 중앙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군산근대 역사박물관이 추석 한마당 큰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일제강점기 수탈 역사와 근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극이 박물관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또 마술 공연과 저글링 공연, 나만의 캐리커처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추석 당일에는 박물관이 무료 개방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익산 종로약국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익산 종로약국은 성장기 아동들의 면역력 증진과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어린이용 멀티비타민 영양제 125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익산시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과 함께 주택가와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정비 활동은 중앙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생활쓰레기 수거, 불법 광고물 제거, 방치된 폐기물 정리, 잡초 제거 등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6도, 익산도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3도에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주간 최고 27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